잠깐, 지금 이 영상을 틀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취업 걱정이었나요? 아니면 관계, 아니면 그냥 뭔가 막연하게 불안한 그 느낌. 이유도 잘 모르겠는, 딱 꼬집어 말하기도 어려운 그 무거운 감정. 저도 알아요. 그 느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을 때, 세상은 계속 앞으로 달려가는데 나 혼자만 멈춰 있는 것 같을 때, 그 두려움.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마주해 보려 해요. 도망치지 말고, 억지로 긍정하지도 말고, 그냥 솔직하게. 23.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디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근데 진짜 시작이 뭔지는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연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독립을 해야 하나, 부모님 곁에 있어야 하나, 결정해야 할 건 많은데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불확실함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30이 되면 좀 알게 될까 싶었는데 30이 되어도 모르겠대요. 40도 마찬가지래요. 그럼 우리는 평생 이렇게 흔들리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 해요. 아니, 정확하게는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함께 발견해 보려 해요. 왜 우리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었어요. 내일 날씨도 모르고, 10년 뒤 내 모습도 모르고, 오늘 저녁 뭘 먹을지도 사실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유독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더 불안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의 뇌는 불확실한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확실하게 나쁜 일보다 불확실한 상황이 더 큰 스트레스를 준대요. 왜냐면 확실하면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불확실하면 대비 자체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뇌는 모르는 것을 마주하면 자동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요.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내가 틀린 선택을 한 거면 어떡하지? 이게 바로 불확실성이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이유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시대가 특히 더 가혹한 이유가 있어요. SNS. 매일 누군가의 성공이 눈앞에 펼쳐지죠. 대기업 합격 후기, 예쁜 신혼집 인테리어, 해외여행 사진, 스타트업 창업 스토리. 그게 현실의 전부가 아닌데 우리 뇌는 그걸 기준으로 나를 비교해요. 나는 왜 저러지 못하지? 그 비교가 불확실성을 더 크게 만들어요. 내 길이 맞는지, 내 선택이 옳은지, 내가 충분한지, 끊임없는 의심, 끊임없는 흔들림. 근데요, 이게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천 년 전 사람들도 똑같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가장 위대한 이야기들이 탄생했어요. 그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노자. 비워야 채워진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중국의 한 노인이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났어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그 노인은 조용히 국경을 넘으려 했죠. 그 노인이 바로 노자예요. 국경을 지키던 관리가 물었어요. 당신은 무엇을 아시오? 노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내가 아는 전부예요. 그리고 그 말을 글로 써서 남겼는데 그게 바로 노자의 도덕경. 5000자짜리 인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노자는 말했어요. 남을 아는 것은 지혜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진짜 밝음이라고.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죠. 배움은 날마다 더하는 것이지만 삶의 길을 걷는 건 오히려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라고.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는 불확실할 때 더 많은 걸 알려고 해요.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조언, 더 많은 계획. 그런데 노자는 말해요. 그걸 다 알아도 불안한 건 사라지지 않아. 오히려 덜어내야 한다고. 지금 내가 가진 두려움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은 덜어내고 남의 시선에서 오는 불안은 덜어내고 그렇게 덜어내다 보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남아요. 길은 걸어야 생기는 거예요. 미리 다 알고 걷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두 번째 이야기, 정약용. 유배지에서 꽃을 피우다. 1801년 조선의 한 선비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어요. 억울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이 불확실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 선비가 바로 정약용이에요. 18년의 유배 생활.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날들. 그런데 정약용은 그 시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썼어요. 어떻게요? 그는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하면 된다. 거창한 미래 계획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다음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그것 하나를 하는 것. 유배지라는 가장 불확실하고 가장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냈어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조선 최고의 실학자라는 이름이 됐어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확실함이 아무리 커도 정약용의 유배만큼 막막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막막함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걸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 쇼펜하우어. 고통을 똑바로 보다. 19세기 독일. 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었어요.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오랫동안 외면당했죠.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고 그의 강의엔 학생이 없었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어요.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똑바로 바라봐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의 크기는 절반이 된다. 우리는 두려움이 올 때 눈을 감으려 해요.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바쁘게 움직여서 잊으려 하고 유튜브를 켜고 게임을 하고 그렇게 회피해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말해요. 그러면 두려움이 더 커져. 회피할수록 두려움은 더 크고 무서운 것이 돼요. 반대로 지금의 두려운 상황을 인정하면 마음의 방향을 정하게 돼요. 나는 지금 실패가 두렵다. 나는 혼자가 될까봐 두렵다. 나는 노력해도 안 될까봐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두려움은 더 이상 이름 없는 괴물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의 두려움이 돼요. 그러나 회피하지 않고 마주한 두려움은 이제 당신이 다룰 수 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이야기, 맹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시작이다. 맹자는 말했어요. 스스로를 해치는 자와는 함께 이야기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해친다는 게 뭘까요? 매일 나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것. 매일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스스로를 해치는 거예요. 맹자는 또 말했어요. 구하면 얻고 포기하면 잃는다고. 불확실성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완벽한 준비가 아니어도, 완벽한 용기가 아니어도 그냥 오늘 하루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좋긴 한데 막상 불안이 밀려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잖아요.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딱 3가지만 나눌게요. 첫 번째, 두려움에 이름 붙이기. 오늘 밤 자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노트에 아니면 핸드폰 메모장에 지금 내가 두려운 게 뭔지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될까봐 두렵다. 이 관계가 잘못될까봐 두렵다. 내 선택이 틀렸을까봐 두렵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죠. 이름을 붙이면 두려움이 절반이 된다고. 이름 없는 불안이 가장 무서워요. 써놓고 나면 신기하게도 조금 가벼워져요. 두 번째, 오늘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나에 집중했어요. 당신도 그렇게 해보세요. 내일 걱정, 1년 뒤 걱정,
다 잠깐 내려놓고 오늘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그게 이력서 한 줄이어도 좋고 책 한 페이지여도 좋고 산책 10분이어도 좋아요. 작아도 돼요.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 큰 것이 되거든요. 세 번째, 비교 대신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기. 노자가 말했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진짜 밝음이라고. 남과 비교하면 항상 내가 부족해 보여요. 누군가는 나보다 빠르고 누군가는 나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하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다른 게 보여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용감하게 시도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솔직했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를 더 잘 살아냈다. 그 비교가 진짜 성장이에요. 오늘 저는 당신에게 거짓된 위로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 사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하면 되라는 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 대신 이걸 드리고 싶어요. 노자는 말했어요. 길은 걸어야 생긴다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일 뿐. 분명 당신의 길은 존재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정약용은 말했어요.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18년의 유배도 하루하루가 쌓여서 500권의 책이 됐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어요. 두려움을 똑바로 보면 조금 가벼워진다고. 도망치지 말고 이름을 불러줘요. 맹자는 말했어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시작이라고. 오늘 포기하지 않은 당신,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는 사라지지 않아요. 20이 되어도, 30이 되어도, 40이 되어도, 삶은 언제나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하지만요, 그 불확실함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 흔들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두려우면서도 한 발 내딛는다는 것,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이 이미 용감하다는 증거예요.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있는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흔들린다는 건 뿌리가 있다는 거니까. 나무도 바람이 불어야 뿌리가 깊어지거든요. 오늘도 잘 살아내줘서 고마워요. 이 영상이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한켠에 작은 온기가 되었으면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